네, 개장 전 시장 전략 발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기병철 위즈인베스트 팀장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우리 시장에도 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 196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. 또 코스닥 시장 이제 600선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. 1월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압승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. 뭐 지난 시간 이 앞전 시간에도 외국인들 선물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선물을 상방으로 베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현물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안 들어와서 이익이 많이 났을까 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뭐 지금 화면이 나오면요. 일단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일단 선물을 매수를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연기금 보라색 그 이제 뭐 표가 연기금이 이제 그 현물을 순매수해준 표인데요. 다음 표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이제 콜을 같이 이제 선물을 상방을 베팅을 해 놓으면서 콜을 매수를 해놨다.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매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1월달 그리고 2월달까지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 콜 쪽을 청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수가 그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갈 요인은 없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최근 이 거래를 보면은 일단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950 위쪽에서는 순매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1월달 그리고 2월달 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1950권에서 뭐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0선 돌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꾸준한 관심 그리고 만약에 조정 시에는 21선 올라오는 580선에서는 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580선까지도 눌리지도 않고 다시 한번 어제 갭으로 상승 출발해가지고 뭐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뭐 600선까지는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600선 어쨌든 보고 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평가를 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이제 주도 업종이 뭐 이끌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테마 분들이 이제 시장을 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시총 사이즈 자체가 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. 일단은 뭐 시총 자체가 한 159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어제장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였다. 그것은 일단 상위 업종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하위의 중형주, 소형주가 같이 움직여서 시장을 끌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심은 꾸준하게 증가를 시키되 일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유의를 하시고 업종 전략으로는 일단은 뭐 헬스케어 최근에 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들이 뭐 중국 이슈들이 같이 붙으면서 또다시 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뭐 약간 물음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령화 쪽에 뭐 같이 엮여 있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장비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업종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최근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600선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고요. 또 헬스케어주와 소프트웨어 관련주 관심을 가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김종일 위원님 시장 뷰도 좀 궁금한데요.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뭐 코스피는 네. 뭐 저는 여전히 뭐 제자리일 거다, 뭐 2,000선 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뭐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지 지금 구간에서 쫓아섰다가는 물릴 만한 종목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적 안 쫓아오는데 이슈만 가지고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라고 보고 있거든요. 물론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의 숫자가 한정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테마주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적극적으로 급등 시에는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게임주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크게 벌어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뭐 전고점을 확실하게 뭐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네,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또 전략을 점검을 해봤습니다. 이제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. 어제 시장에서 유통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모처럼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이 궁금하고요.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SK네트워크스 실적까지 점검을 해주시죠. 네, 사실 어제 이제 유통주들, 내수주들이 좀 움직인 네.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낙폭 과대에 대한 이 업종별 순환매 중에 한 섹터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환율 요인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사실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경기 민감주 쪽 종목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,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뭐 내수주 쪽 음식료랑 유통 쪽 뭐 업종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, 일단은 뭐 낙폭과대의 순환매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으나 중장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사실 뭐 이쪽 업종이 연초 대비 코스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부진한 한 8.6% 하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지 않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쇼커버 내지 이제 그 순환매성으로 이거를 이제 뭐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전반적으로 이 내수업종 그 소비 섹터 유통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해외 직구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수 침체 그리고 뭐 할인 판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뭐 강하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 중에서 뭐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편의점 관련주,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, 뭐 편의점 관련주 얘기에서는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2012년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좀 완화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 중에서 가장 탑픽은 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BGF 리테일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환율적인 측면에서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수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업종, 그 중에서는 대상이 가장 뭐 탑픽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SK 네트워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,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호실적인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이 펜텍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 이슈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부진한 실적을 좀 내놓았는데요.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부분들은 렌터카랑 면세, 패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, 렌터카 쪽이 얼마나 좀 성장을 할 수 있는지, 물론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 KT 렌탈 이 부분들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뛰어들었는데, 이게 누구한테 가는지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유통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. 또 SK 네트워크스 실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유통주에 대한 김종희 위원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. 정말 그동안 많이 부진했잖아요. 그렇다면 앞서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근이 어렵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, 장기적으로는 바라봐도 될까요? 네.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유통주들도 이제는 뭐 백화점 하나 더 지어서 돈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죠. 네. 그래서 이들 종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인데요. 단기적으로는 저도 답 없다라고 보고 있고,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주,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돼 있는 소비 관련주로서 이제 바라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신세계 정도를 좀 눈에 띄게 보고 있고요. 과연 면세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리조트들의 어떠한 그 유통 트렌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, 아니면 뭐 알리바바를 비롯한 최근에 유통망대로 들어서고 있는 이런 쪽과 어떻게 연결을 맺어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고요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면 저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 계속해서 또 감지를 해봐야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.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. 일단은 네. 뭐 시장에서 키포인트는 일단은 뭐 유가 부분들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. 환율이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
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내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DTN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. 하지만 뭐 수급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각종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는 이 인증 서비스 그리고 이 고객사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향후 성장이 이 이제 뭐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은 의료기기 쪽으로 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종효 전문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했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